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주러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살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종류의 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종류의 말이냐? 바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들어보세요. 너가 어제 나한테 이 펜 줬잖아. 이런 문장이라던가, 엄마가 나한테 어저께 그 케이크 만들어 줬는데? 이런 문장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아빠가 작년에 나한테 기타 사줬어. 이런 거 하든지, 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던데? 이런 종류의 문장이라든지, 마지막으로 그녀가 그녀의 아들한테 불고기를 요리해 줬대. 이런 종류의 말들이 있는데요. 쓸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종류의 들 얼마나 많이 써요. 이거 그 펜 어저께 너가 나한테 줬잖아. 이런 문장 쓸 일이 정말 많은데,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5가지의 문장들, 이 5가지의 문장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5가지의 문장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과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오늘 새로운 문법을 배우기 위한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문장의 특징은 바로 등장인물이 2명이라는 점입니다. 너가 나한테 이 펜을 줬잖아. 이 문장 속에서는 너 그리고 내가 등장하게 되죠. 혹은 엄마가 나한테 케이크 어저께 만들어줬는데, 이 문장에서는 엄마 그리고 내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빠가 작년에 나한테 기타 사줬어. 이런 문장도 역시 아빠와 내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한 문장에 등장인물이 2명이 나타나는, 이렇게 2명이 나타내는 문장을 앞으로 저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문장이 언뜻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문장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 하면 바로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온다는 거였죠. 너가 나에게, 이렇게 너와 나, 이렇게 2명이 등장하는 것과 제가 앞에 드렸던 문장에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혹시? 네. 오늘 배운 문장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무언가를 서로 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 너가 나한테 이 펜을 줬잖아. 이게 주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거나, 엄마가 어저께 나한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어 라든지, 그죠? 주었어. 아빠가 나한테 기타를 사 주었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었어. 이렇게 엄마가 나한테 요리를 해 줬어. 모든 주는 느낌의 그런 문장이 된다는 것 역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문법이 어려운 말로는 4형식이라고 합니다. 4형식. 근데 역시 제가 저번에 이 형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건 도대체 문장에서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문장은 명사, 동사, 명사, 제가 이 3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늘 강조를 했는데, 왜냐면 그게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한 칸을 제가 늘려야겠습니다. 오늘 한 칸만 늘릴게요, 한 칸. 그래서 오늘은 4형식이란 문장을 배울 건데, 이 4형식의 특징은 한 칸이 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명사, 동사, 명사인 이 3칸에는 명사가 2개밖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등장인물이 1명 더 등장하면서 한 칸이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가. 너가 나에게 펜을 주었다라는 문장에서는 너라는 명사, 나라는 명사, 그리고 펜이라는 3가지의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명사의 빈칸이 바로 4칸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명사, 동사,
명사라는 이 네 칸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특정한 조건이 맞춰져야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역시 등장인물의 2명, 그리고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런 2가지 조건이 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어떤 모양의 형태를 띠는지 알려드릴게요. 너가 나한테 이 펜을 줬잖아. 이런 문장을 만들려면 당연히 너와 나 그리고 이 펜의 3가지가 필요한데 도대체 이 3가지가 이 칸 안에는 어떻게 들어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어의 순서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명사,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너가 나에게 줬잖아 할 때 이 행동의 주어는 너가 되니까 you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너가 나에게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나에게, 너가 나에게라고 해서 내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영어는 무조건 명사 다음에 동사잖아요. 무조건 동사를 먼저 써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너가 줬잖아. you 주다의 과거형인 gave. 그래서 you gave 다음에 과연 나에게라고 해서 나를 넣을까요? 아니면 펜을 넣을까가 중요한데 대부분 이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가 나한테 이 펜 줬잖아. 그럼 you gave this pen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너 이 펜 나한테 줬잖아 이렇게. 하지만 사형식은 정말 중요한 점이 사람을 먼저 쓰셔야 돼요. 무조건 사람을 먼저. 이 물건을 받는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물건이 나중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You gave me this pen 이렇게 You gave me this pen 이런 순서로 써주셔야 너가 나한테 이 펜을 주었잖아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늘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이 받는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점이에요. 늘 사람이 중요하죠. 늘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물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문을 더 들어볼까요? 네, 다음 예문을 들어보면 엄마가 나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줬어 어저께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엄마가 나한테 케이크 만들어줬는데 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역시 주어 자리에는 my mom, 엄마. 만들다, 동사가 뭘까요? make죠. make의 과거형은 바로 made가 됩니다. 그래서 my mom made,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my mom made me, 그 다음 a cake. 언제? yesterday. 그래서 my mom made me this cake yesterday.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케이크 만들어줬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순서만 잘 지켜주시고 이 4칸 순서대로 이 4칸만 배열을 잘 하시면 누군가 나한테 무언가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줄 때 이런 표현을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을 더 만들어 볼게요. 아빠가 작년에 나한테 기타 사줬는데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이 기타 언제 샀냐?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이거 작년에 사줬어. 이런 문장 정말 쓸 일이 많잖아요. 기타뿐 아니라 뭐든지 간에 누가 나한테 이거 사줬는데? 이런 문장 쓸 일이 정말로 많거든요. 역시 주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사람은 2명 등장합니다. 주어는 우리 아빠, 그래서 my dad. 사줬다, buy의 과거형인 bought를 쓰시면 되죠. bought. 그래서 my dad bought 누구한테? me this guitar. 이렇게. 언제? Last year. 작년에. 그래서 my dad bought me this guitar last year. 이렇게 쓰시면 아빠가 작년에 나한테 이 기타 사줬어. 이런 문장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장을 더 들어볼 텐데 뭔가 주고 받는 게 늘 눈에 보이는 물건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건만 주는 게 아니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주다 뭐 이런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질문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가르쳐 주다 이렇게 주는 것들이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순서는 똑같아요. 쓰는 방법도 똑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my teacher가
질문하다인 asked. 그 다음 학생들이 students. 그 다음 질문은 some questions가 돼요. 그래서 my teacher asked students some questions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 배운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 이 네 칸은 예외적인 거예요, 정말.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문장은 늘 명사, 동사,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칸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거기 때문에 쓸 때면, 쓰려고 하면 꼭 사람을 앞에 먼저 써 주셔야만 인정이 돼요. 만약 물건을 앞에 쓰고 사람을 뒤쪽에 쓰게 되면 더 이상 사형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면 4칸이 아니라 3칸으로 줄어들게 돼요. 3칸밖에 허용을 안 해줘요. 만약에 사람을 넣지 않고 거기다가 물건을 넣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물건을 앞쪽에 쓰고 사람을 뒤쪽에 쓰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